7월 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만찬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초청해서 함께했는데요.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.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막 국정조사 실야 상임위 이제 배분이 됐죠. 네. 의원님은 어디? 과방이. 예. 와. 환영합니다, 의원님. 저희 정말. 유튜브는 과방위 사안입니까? 맞습니다. 예, 잘 부탁드립니다, 의원님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특히 이제 7월부터는 이제 그 징배제가 네,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. 저희도 각별히 유의하면서 네.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혹여라도 가짜 뉴스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. 주의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장윤선 취재 편의점은 워낙 방송 잘 하셔서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정말요? 네. 감사합니다. 예. 너무나 이제 그 객관 균형을 하다 보니까 또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비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네. 많이 잘 부탁드리고요. 어제 만찬 초대 받으셨는데 네. 청와대는 몇 번째 방문이십니까? 횟수 제가 작년 7월 23일부터 네. 국회에 예, 이제 비례 예. 승계받고 들어왔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 한 3번 정도? 네, 대통령님을 세 번 네 정도 뵌 거. 예.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그럴 네. 텐데요. 저는 다른 거보다 뭐 국민분들께서도 화면에 비치는 모습으로 아마 느끼셨을 수 있을 텐데 대통령께서 좀 수척해지셨더라고요. 그래서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몸이 너무 수척해지셨다 이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더니 네. 아니요 좀 살 빼야 된다 에?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일단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네. 아무튼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예. 좀 안쓰럽고 예. 네,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음. 혹시라도 그렇게 좀 수척해지신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. 자연스럽게. 그렇구나. 네. 이제 세 차례 보셨는데 어제 만나 뵀더니 많이 수척해지셨다. 예, 제가 가까이 뵀을 때 다른 분들이야 훨씬 더 가까이 많이 뵐 텐데 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렇게 드물게 뵙다 보니까 예. 그게 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. 네. 그렇군요. 이제 저희도 한 5월 달인가 예. 그때 그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었는데 대통령 그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충혈이 돼 있더라고요. 눈이. 네. 예. 그래서 당국자들 물어봐도 뭐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, 맞습니다. 네, 많이 피곤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근데 얼굴은 굉장히 환하고 좋으셨거든요. 네네. 워낙 또 피부도 좋으시고 예, 원래도 네. 그러시고 또 항상 또 건강과 타고난 피부. 게 타고났다. 물려받은. 네, 예. 그렇게 강조도 하셨는데 아무튼 어제는 그냥 저의 마음이 워낙 요새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중요한 또 역할들을 좀 하고 계셔서 그런지 네. 제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예. 어제 저녁 늦게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지도부에서 입장을 냈어요. 서면 브리핑을 내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주희 의원님께서 서면 브리핑을 맞습니다. 자료를 내셨습니다. 네. 그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었다. 뭐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또 뭐 이제 제가 서면 브리핑에도 담았지만 정말 그 대통령께서 그 워딩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기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가슴에 남았고요. 네, 그 표현을 하실 정도로 저희 대표단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그 직전에 또 오찬으로 또 중요한 또 회동도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어제 아주 바쁘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여튼 하루 종일 업무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와중에 저희를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왜 죄송하셨어요? 저희야 뭐 사실 대통령님과 같은 마음인데 또 이렇게 그 신임 대표단이잖아요. 신임 대표단을 축하를 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어졌다
같다고 예, 그러셨기 때문에 또 굳이 저희까지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거나 예. 시간을 쓰셔야 되는 것인가? 예, 그 시간에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? 저의 마음은 네, 그랬습니다. 그랬군요. 네. 근데 이제 워낙 그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맞습니다. 때문에 제가 보기엔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어서 초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당장 뭐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그리고 역대급입니다. 단군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숫자 4,755조. 자꾸 억이라고 얘기할 뻔. 네, 맞습니다. 네, 엄청난 투자가 전방위적으로 됩니다. 물론 이제 호남에 800조가 투입이 되고 뭐 다른 지역도 다 뭐 수백조 원씩 배분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. 이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우선 대통령께서 뭐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 그건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도 말씀을 하신 바인데요. 입법 속도가 느리다. 네. 지금 해결해야 할 처리해야 될 그 산적한 국정과제들이 있는데 그 법이 없어서 네, 그 좀 더디게 진행되거나 아직 진행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당연히 있으셨고요. 그래서 꼭 하반기에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정과제 관련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. 좀 강하게 주문을 또 하기도 하셨고요. 네네. 당연히 저희 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뭐 대통령님 뵙기 전부터도 계속 저희 출범하면서부터도 강조를 하신 바가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. 그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. 국정과제 관련 주요 법안들 반드시 잘 처리하겠다. 그리고 그 시기도 뭐 내년으로 갈 것도 아니고 올해 안에 가감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어제도 원내대표께서도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저희 다른 이제 원내대표단도 그 말씀에 크게 이제 공감했습니다. 네. 그 말씀 주신 대로 국정과제가 사실은 그 산적한 개혁과제다 이렇게 그 바꿔 불러도 다름 아니다라는 맞습니다.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예.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. 막 민주당 안에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그 사실은 저희 같은 기자들이 볼 때는 쟁점이 없어서 기사 쓰기도 곤란합니다. 뭐 이렇게 감정 다툼하는 걸 쓰기도 참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서 이거 말고 좀 생산적으로 의제 중심적으로 좀 하면 어떠냐. 최근에 뭐 물가 문제, 환율 문제 그리고 또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자산 격차가 20대 자산 격차가 34배나 난다. 어떤 이들은 14억 원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제 4,229만 원이 있더라 이런 통계를 가지고 쓴 건데요. 사실은 해야 될 개혁 과제는 굉장히 많고 다 할 수 없으니 넘버링을 해서 순서를 매겨야 될 텐데 대통령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당부한 분야는 어떤 건가요? 그 대통령께서 어떤 뭐 특정 분야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신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대통령님 꼼꼼하신 거는 뭐 워낙 유명하고 네. 어제 자리에서도 여러 그 수치들과 뭐 또 각 뭐 지역이나 또 그 부문의 상황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 이런 문제들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 이제 이제 국정과제 속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바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좀 나눠보자면 네. 민생 경제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지금 뭐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 분야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지금 당장 저 메가 프로젝트 뭐 이름도 공모한다고 어제 저희 취재 편의점을 비롯해서 9개 그 청와대 뉴미디어 풀단 기자들이 강훈식 비서실장 공동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셨어요. 메가 프로젝트 너무 이름이 어렵다. 쉬운 이름을 찾아주세요.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 이 메가 프로젝트의 쉬운 이름을 찾아달라는 대통령 당부 말씀 있으셨다고. 너무 어렵다. 메가 프로젝트가 뭐야? 뭐 무슨 말이야? 잘 모를 수 있어서 쉬운 말로 좀 대신에 6글자를 넘으면 안 된대요. 그래서 그걸 좀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이것도 사실 입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, 의원님?
그렇죠. 예. 예. 뭐 그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아마 정책위 또는 그 새로 구성될 TF 등에서 검토를 하실 텐데요. 네. 아마도 필요한 특별법들이 있을 겁니다. 또 대통령께서 특별법.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이제 행정 처리에 속도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. 빠르게 그렇죠. 진행하겠다. 이게 뭐 첫 삽을 뜨는 데까지 3년이 걸리고 4년이 걸리면 사실 이 사업 못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정권 바뀌면 또 몰라요. 또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빨리 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 국가적으로 또 정부와 기업이 이미 그 의지가 모이고 합의가 되는 사안인 만큼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법으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를 위한 어떤 그 특별법 등은 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일단 되고요. 그 외에도 기존의 이제 법들에서 있었던 어떤 뭐 규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도 당연히 이제 준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 법들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도 위법 상태가 되니까요. 그런 기존 법을 또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요 아마 로드맵은 지금 또 한창 마련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 말씀 주신 대로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민생 분야, 그다음에 이제 사법 분야, 뭐 검찰 개혁 포함해서요. 그리고 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로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? 또 그날 월요일 날 사실 발표가 됐잖아요. 3대 메가 맞아요, 프로젝트가 맞아요. 정말 전국을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그 이슈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이 대한민국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거잖아요. 네, 세계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내용들도 이러저러한 의원님들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은 있었고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담아서 압축해서 서면 브리핑에 다 표현을 한 바이기 때문에요. 특히 우리 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최근에도 우리 유럽 순방을 대통령께서 갔다 오시면서 또 많은 성과를 내오셨잖아요. 그런 해외 순방의 성과 그리고 또 이번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일궈낼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큰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성공을 위해서 해외 순방 성과 이 메가 프로젝트의 어떤 순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 전국의 국민들에게 다 골고루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. 이걸 특히 또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. 대통령께서 아마 오늘은 아산일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진주.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 월요일 발표하시고 바로 이어서 광주 그리고 이어서 또 이제 그 아산 진주 이렇게 가실 텐데 호남에서의 연설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. 그동안 그 차별받고 서러웠던 호남. 그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 많이 눈물 흘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이제 그 백브리핑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출입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영남일본가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기자가 물었어요. 아이 왜 호남이냐? 뭐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 야권 국민의힘의 비판이 있다. 어떻게 생각하느냐? 물으니까 개발이 안 돼서 땅값이 싸요. 정확한 말씀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입지를 찾아간 거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. 얘기. 기업인 이윤을 남기는 게 생리적인 목적이잖아요. 근데 그런 기업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입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이고요. 아마 그건 그 뭐 삼성이든 SK든 공이 다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잖아요. 다들 이렇게 호남만 주목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호남에 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충청권, 영남권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각 그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들을 좀 육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후에 계속 또 추가적인 발표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
이번 것만 가지고 좀 야당이 자꾸 이제 호들갑 하시는데 저는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.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 정말 호남이 뭐 얼마 전에도 좀 불미스러운 그 야구에서도 네.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우리 지역 차별의 감정 또 그 호남에 대한 어떤 그 홀대의 감정, 예, 그 배제의 느낌들을 가지고 계신 지역입니다.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그 역사를 저희가 어루만져야 될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것은 이번에 그 프로젝트와 별개로도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. 근데 저는 아무튼 제가 풀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면서 저도 뭉클했고 주변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. 네. 근데 어쨌거나 이 프로젝트를 결정한 과정은 어떤 뭐 특수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아니고, 네, 정확한 그 우리 기업과 국가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정한 것이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어제 만찬도 중요했지만 오찬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첫 번째 청와대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. 메뉴가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특히 오늘 뭐 조간 전부 다 일제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하면서 통합, 화합, 단합, 네,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. 원내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지도부의 마음을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본 감상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먼저 나와서 이제 들어오는 우리 그 문 전 대통령을 기다리셨잖아요. 네네네. 그 서서 기다리시는 장면,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문 전 대통령이 너무나 반갑게 네, 어제 만난 아우처럼 네. 이렇게 악수하시고 또 포옹도 해보자고 하시고 이런 그 장면들이 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그 길을 쭉 따라서 상춘제까지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자연스럽고 서로 정감이 있고 보는 제가 마음이 뭉클해서 혼났습니다. 근데 네. 그 공개된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두 분의 그런 화합과 뜨거운 그 모습을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국가를 책임져 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통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? 네, 보자마자 아마 두 분은 그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어제 만난 것처럼 해우를 하신 게 아닌가 네. 그런 생각이 들었고.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. 박근혜,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저런 그림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네요. 네, 그 이제 민주당 네. 출신으로서 예. 그 특히나 그 개혁에 무거운 책임을 두 어깨에 짊어진 짊어져 봤던 네. 예, 두 분만이 가지고 있는 느끼는 그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두 분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서로 예, 좀 부둥켜 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생존에 계신 유일 아닙니까? 예,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맞습니다. 경우에 그래서 네. 두 분 손 꼭 붙잡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많은 국민들께도 네. 지금 그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일중심이다. 네. 네, 뭐 어려운 민생 경제 이런 거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제 특히, 이제 그러니까 특히 또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게 단합과 통합이잖아요.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저변을 넓혀야 된다 이런 취지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 단결과 통합을 이야기하시는 그 두 분의 대화를 보면서 네. 우리 지지층도 사실 그동안 서로 너무 갈등하고 저도 보는 내내 참 이 어떻게 될까 전당대회 날 가슴에 아팠는데 아무튼 그 서로 간의 상처가 그 자체로 좀 녹아내리고 좀 씻겨지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였다 생각이 들고요. 민주당이 그동안 뭐 김대중,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,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
단순히 뭐 대통령이 뭐 교체되고 민주당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네. 그 정신을 그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또 발전시키는 그런 책무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들이 역할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책무, 우리 민주당의 역할, 네. 또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,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더 고민하게 또 만든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두 분이 가짜 뉴스와 조롱 섞인 멸칭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이런데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맞습니다. 이제 그 전주에 유시민 작가의 공개적인 그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? 촉법 평론가들 뭐그 잭나이프에 보면 뭐 청와대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 두 분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댓글창에 조롱 섞인 멸칭은 사라지겠죠?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그 여러분 7월부터 시행되는 법도 있기 때문에 예,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에 또 예. 유의도 하셔야 되고요.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을 해하거나 네. 네, 고의적으로 그렇게 조롱을 하거나 그 예. 혐오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예, 이제 예. 그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. 두 분이 저는 그 누구보다도 또 고독한 위치에서 또 그런 그 어떤 멸칭과 조롱의 대상도 되어 보셨고 그로 네. 인한 피해도 겪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. 그 고통을 더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단합과 함께 네. 또 그런 어떤 표현의 문제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의원님 그 11개 상임위 뭐 예결위 포함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. 나머지 상임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저희가 그동안 공식적으로만 지금 벌써 17차례의 협상을 하셨거든요. 네. 그 외에도 뭐 수석님 간의 전화나 이런 그 비공식적인 소통까지 하면 숱하게 야당과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11개가 저희가 독식한 것이 아니고요. 지금 우리 국회의 여야 의석 비율대로 네, 11대 7로 배분이 되는데 그 11개만 민주당 여당의 몫인 11개만 가져온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독식이 아니라 의석 비율대로 가져온 것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.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민주당이 좋은 것만 가져가고 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. 그것이 아니고요.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파악하셨던 국민의힘이 원하는 상임위 국민의힘이 책임지고자 했던 그런 상임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또 남겨뒀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국토위나 산자위 이런 곳들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그렇죠. 인기 상임위입니다. 예. 네, 저희 안에서도 경쟁이 또 치열했다고 예. 제가 알고 있고요. 네. 그런데도 그런 상임위들을 남겨드린 것은 또 야당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의 이 보이콧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. 그런데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거 뭐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. 네. 이 상임위들 나쁘지 않다. 예.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언론 보도도 나오더라고요. 의원님 예를 들어서 예. 계속 보이콧을 하면 나머지 네. 상임위도 더불어민주당이 합니까? 그건 정말 알 수 없고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결코 받지 못할 네,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네.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의 이 보이콧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네, 뭐 지금은 뭐 어떤 상징적인 또는 네. 뭐 당내 당협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네.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. 만약에 끝까지 이것을 참여하지 않는다. 그건 정말로 그때는 국민의힘은 오직 그 당리당략만을 목적으로 정쟁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국민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. 예,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좀 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병도 원내대표가 네. 이른바 필버 그리고 네. 뭐 패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. 입법 네, 속도가 납니까? 어떻게 봐요? 예, 지금 그 필리버스터로 지금 저희의 그 개혁 맞아요. 법안들이 가로막힌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불필요한 시간
이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이 소중한 의정 활동의 시간을 필리버스터 자체가 지금 빼앗아 왔다는 너무나 그 절박한 요구가 있었고요. 예.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또 그 팩트를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일반 법안보다도 늦게 처리가 되는 네. 이런 아주 좀 웃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래서 더 이상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어떤 그 제도의 취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원내대표께서 국회법 개정 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로드맵도 역시나 저희 상임위가 빨리 정상 가동이 되면 그 안에서 또 충실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